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후보들은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판 치열한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올해 대선은 워낙 예측 불허인데 일각에서는 패자의 불복 가능성과 함께 극단주의자들이 행동에 나설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을 이봉석 기자와 함께 대선 분위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요. 저희가 이 미국 판세에 대해서, 대선 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만 해도 거의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들었는데 일주일 새 분위기를 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판세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판세는 여전히 대체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대체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비판적인 매체이긴 하지만 CNN 방송의 경우에 가장 최근에 바이든 후보가 12%포인트 앞서고 있다. 이제는 이런 그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한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 업체는 오히려 트럼프가 1%포인트 역전했다고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지지율보다 중요한 건 경합주의 판세인데요. 경합주에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선일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뒤 현장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루 3개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고 바이든 후보에 비해 2배 이상의 일정을 소화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대면 유세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지지율,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이제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와는 약간 선거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특히 어느 경합주를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합주라는 것은 이제 어느 한쪽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곳을 말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미국 언론이 주목하는 경합주는 총 6곳입니다. 그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북부의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3곳, 그리고 썬벨트로 불리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렇게 3개입니다.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은 플로리다가 29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은 펜실베이니아 20명, 미시간 16명 등입니다.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의 선거인단 101명을 모두 가져가 538명 중 304명을 확보해 대권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227명의 선거인단을 얻는 데 그쳤는데 당시 반란표가 5표였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 입장에선 4년 전에 반란표를 더한 232표에다 6개 경합주 가운데 38명의 선거인단만 얻으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유력 여론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경합주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6%포인트 넘게 펜실베니아에서는 4%포인트 남짓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대로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과반인 270명에는 약간 못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2016년 대선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열세를 뒤집고 역전할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경합주 지도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저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6곳의 경합주를 말씀하셨는데 저 중에서 그래도 특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그런 곳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 현재 그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썬벨트의 플로리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는 그 경합주 6곳 가운데 그 선거인단이 29명으로 이제 가장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든 후보가 이 플로리다에서 이기면 그 당선될 확률이 90%가 넘는다. 이런 보도 분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플로리다를 뺏기면 바로 이제 패배로 직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 두 캠프가 모두 가장 광고비를 많이 쏟아붓는 곳이 바로 이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는 얼마 전까지는 바이든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다가 최근 동률을 기록했다는 조사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접전이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마음이 다급해진 때문인지 방금 전 보신 것처럼
플로리다로 달려가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예. 네, 경합주 중에서 특히 플로리다를 마지막까지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특히 주목할 곳이 있다면 어디를 꼽아봐야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주목할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입니다. 앞에 플로리다가 썬벨트라면 예. 펜실베니아에는 그 북부의 러스트벨트에 해당되는데 선거인단은 20명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세 곳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인 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입니다. 그만큼 펜실베니아 역시 놓치면 안 될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건데요. 대선이 가까울수록 펜실베니아를 비롯한 러스트벨트에서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벌리고 있는 반면 예. 플로리다 등 썬벨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전 투표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이런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미국 대선에 쏠리는 관심이 굉장히 클 텐데 이제 현장 투표가 남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박빙 그리고 경합이 계속 된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쉽게 누가 결정이 될 것인지 또 승복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이 그 투표였는데 예. 당시에 이제 현장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사전 투표 가운데 상당수는 바이든 후보에게 쏠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사전 투표는 부재자 투표하고 우편 투표, 조기 현장 투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현장 투표가 개표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가 네. 점점 사전 투표함이 열릴수록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비유해 붉은 신기루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사전 투표다가 이미 8천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개표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예. 네, 사전 투표자가 이렇게 많으면,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당선됐는지 좀 알게 되는 시점이 직전 대선 때보다는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투표자가 8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현재 네. 이제 사전 투표가 매우 열기가 뜨거운 게 지금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사전 투표 가운데 하나인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편을 직접 이제 개봉을 해야 되는 다 그런 수작업으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 번거로운 절차가 이제 더해지는 데다가 또 일부 주는 정해진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쓸 경우에는 무효표를 처리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위스콘신주는 대선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만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일부 주는 직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들조차 개표 완료 시점은 물론 당선자의 윤곽이 언제 나올지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현장 분위기들은 사전 투표, 그러니까 특히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좀 바이든 후보에게 좀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투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우편 투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제기를 되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우편 투표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은 불신하기 때문에 현장 투표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6개 경합주에 대한 재검표 소송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11월 3일은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고 여기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 12월 14일입니다. 따라서 예.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이 다 마무리돼야 되고 마무리되지 않으면 개표 상황까지 최다 득표자가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 우편 투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베럿 연방 대법관 인준을 강행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극우단체에 대기하라는 말까지 해서 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서는 내전에 준하는 혼란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기하라는 그런 말을 한 거는 극우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대선에 불복해 극우단체에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을 낳았는데요. 발언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roud Boys
stand back and stand by. But I'll tell you what. Somebody's got to do something about Antifa and the left, because this is not a right-wing problem. This is a left-wing. This is a left-wing problem.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바이든 지지자들도 10명 중 2명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불복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양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내전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좀 의외, 이례적인 소식이 들어와서요. 이 문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바이든 후보가 한국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연합뉴스에 자신의 명의로 그 기고문을 보내왔네요. 이 부분 꼭 짚어보고 싶은데 전해주시죠. 네, 기고문은 무엇보다도 그 한미 동맹 강화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또 미국 내 한인의 위상도 강조했는데요. 기고문의 제목은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 여기서 바이든 후보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갈취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유세 과정에서도 종종 이런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는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문구인 같이 갑시다로 기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또 북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상을 우선시하는 보톰업 방식을 제시하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나흘 뒤 과연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봉석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